제가 여기에 글을 쓸 날이 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두서 없겠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에 상견례를 하고 헤어졌어요. 따지면 파혼도 아니죠. 우선 연애할 때부터 저희 집이 남친네 집에 비해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 은근히 열등감 같은 걸 자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오히려 위로까지 해줬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미리 암시가 있었던 건데 제가 멍청했던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저랑 자기를 비교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30년 전 남친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을 물어주고 가세가 기울었다는 식으로요. 무슨 사고인지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사망사고라 짐작만 하고 있었고요. 제가 졸업 선물을 받을 때도 부모님이 제가 살 오피스텔 전세를 얻어주셨을 때도 저희 가족이 여행을 갈 때도 우리 집도 그 일만 아니었으면 너처럼 했을 텐데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멍청하게 괜히 남친한테 미안해했고 눈치 보고 위로까지 해줬어요. 어차피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해서 잘 살자고. 그렇게 결혼 약속까지 하고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쪽 어머님께서 하는 말씀을 듣다 보니 남친이 말하던 그 일에 대해 언급을 몇 번 하셨어요. 우리 집안이 원래 형편이 안 좋았던 게 아닌데 그 일이 있어서 기울게 되었다를 어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가 그 일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 일은 30년 전쯤에 전 남친네 아버님이 지방에서 일을 하시다가 술 마신 날 새벽에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운전을 하고 오는 길에 사망사고를 냈다고. 피해자는 저랑 동갑인 어린 여자아이였고 그날 그렇게 하늘로 가셨답니다. 저는 아무리 오래전 일이라고 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이니 가해자가 꺼내기 쉬운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리 자세히 마치 생판 남의 얘기를 하는 것 마냥 줄줄 이야기하는 모습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거짓말하고 숨겼어도 별로지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모습에 1차 충격을 받았고 대놓고 그리 말하진 않았지만 하필 그런 사고가 있어서 합의금을 물러주느라 재산을 날렸다는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범죄 행위를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치부하는 듯 하였고 애 아빠가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느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저만 그리 느끼는 줄 알았는데 우리 부모님, 오빠, 새언니도 똑같이 느꼈다고 하네요. 덩달아 전 남친이 20대 초반에 음주운전으로 100일 면허 정지됐었던 이야기까지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상견례는 흐지부지 되고 파하고 가족들을 집으로 보내고 전 남친과 따로 자리로 옮겼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는데 본인이 면허 정지였던 거 숨긴 거 미안하다고. 30년 전에 아버지가 낸 사고를 연좌제 마냥 전 남친한테 책임을 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아버지가 그런 사고를 낸 경력이 있는데도 무서운 줄 모르고 음주운전을 했었고 정지까지 먹은 정신 나간 놈이라는 게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마저도 그쪽 어머님은 실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 사고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또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일만 아니었으면 아빠가 우리가 보고 싶어서 새벽에 오느라 제대로 한 방 먹은 느낌이라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그 일만 아니었으면 그분은 예쁘게 자라서 잘 살았을 거라고. 그때 너네 아빠가 음주운전으로 거기만 안 갔으면 그분은 아무 일도 없었을 거라고. 난 돈 1억 천금을 준다 해도 살고 싶지 죽고 싶지 않다고. 그래도 너네는 지금도 가족끼리 보고 싶을 때 볼 수나 있지. 그분의 가족은 보고 싶어도 못 본다고.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가족들 전체가 죄책감 하나 못 느끼고 그 일 때문이라며 마치 그분 탓을 하는 식으로 말하냐고 울고 불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보고 오버하지 말라네요. 당장 어제 일도 아닌데 비하기 심하다고요. 그렇게 싸우다가 결혼 못하겠다 하고 헤어졌어요. 본가로 돌아갔는데 오빠랑 새언니도 집에 안 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부모님도 주무시지 못하고 뜬 눈으로 저 기다리고 계셨고요. 결혼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가족들 모두 결정 잘했다고 해주셨습니다. 엄마 속상할까봐 담담하게 말씀드렸는데 새언니랑 방 안에서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30년 전 음주운전 사망사고, 15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전 남친은 어제까지도 1, 2년 전도 아니고 오래전에 한 실수로 파혼하는 게 말이 되냐고.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하는데 제가 진짜 너무한가요? 너무하다 해도 저는 이 결혼 못하겠습니다. 사고 자체보다 반성하지 않고 실수라 칭하고
본인들 감정을 내세우는 그 식구들 소름 끼치고 무서워요. 한마디 더 추가하면 그쪽 부모님도 그분 안타깝고 불쌍하다고 말은 했어요. 그런데 그날의 실수였고 그리고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었다로 합리화했습니다. 진짜 너무 허무하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딴 말 필요 없고 잘 처신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집안이랑 엮이지 마세요. 두 번째 댓글. 사이코패스인 건 확실해 보이는데 해코지하러 올까봐 우려되네요. 세 번째 댓글. 오바가 아니라 남친 포함 남친 가족이 소시오패스 아닌가요? 네 번째 댓글. 쓰니 생각이 바른 생각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게 만든 부친의 죄가 자식까지 이어줄 순 없겠죠. 하지만 그 사건에 대해 미안함과 죄책감 따윈 한 점도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그 꼴을 보고도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이 정도면 개가 천선도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참 대단하네요. 저래놓고 아버지의 잘못과 과거의 일로 저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요.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양심을 온 가족이 통째로 어디 내다 팔고 살아왔나 봅니다. 살인자의 가족이 될 뻔하셨네요. 이런 걸 보고 조상이 도우셨다고 하는 거겠죠. 억울하게 저 세상 간 피해자 소녀가 쓰니 발걸음을 돌리게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모르니 이별 후 해코지에 꼭 대비하시고요. 절대 다시 마주칠 일도 없길 빕니다. 여섯 번째 댓글. 전 남친도 그 어머니도 너무 소름입니다. 1, 2년 전 일도 아니고 오래전 일 가지고라니.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그 일만 없었어도 죄책감도 없고 사람을 죽여놓고 죽은 사람 탓을 하다니. 잘 하셨어요. 안전이별 하셔야 할 텐데.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